반갑습니다. 장구래입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오늘 마이너스 7%까지 급락 흐름이 나왔죠.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저희 이제 텔레그램방에서 다 점검을 해드렸다시피 특별하게 염려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조정을 주는 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 몇 년간은 이제 원전 기업들은 계속 주목을 해야 됩니다. 원전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시장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초입이거든요. 향후 몇 년간은 엄청난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특히나 이제 채권 원전이 7월 말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니까 거기에 발맞춰 자리를 잡고 갈 가능성이 많아요. 채권 원전 같은 경우는 한 30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 수주하게 되면 팀 코리아가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은 우리 원전 업계가 한 10년간은 걱정 없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죠.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현재 입하전을 하고 있고 원래는 미국도 같이 연락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입찰 제안서를 내질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좀 걸리는 게 미국이 우리나라에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에다가 예전에 소송을 걸었었거든요. 우리 기술을 썼으니까 수출을 못하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미국 법원이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 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그 본안 심사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수원의 손을 들어준 거였죠. 그때 주가 잠시 반짝하긴 했습니다. 거의 그때 이후로 또 오히려 주가가 내려갔어요. 이때였죠, 이때. 이때부터 이제 주가가 내려간 거죠. 근데 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다시 이제 항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 항소 소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은 어차피 안 될 거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로열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진출한다든지 그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채권 입장에서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프랑스와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2분의 1 가격으로 반값으로 건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이 얼마입니까? 반값으로 지을 수 있는데. 그리고 납기도 정확하게 맞추고 그리고 기술력도 있잖아요. UAE의 바라카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에 지어진 대형 원전이거든요. 이것을 또 우리나라 지었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 세계적으로 대형 원전을 가장 마지막에 지어본 경험이 있는 게 우리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내세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유럽에서 원전을 지어봤다. 뭐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 산업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 핵심 내용은 뭡니까? 대형 원전은 3기, 그리고 SMR은 1기. 그래서 원전과 관련해서는 4기가 이제 추가되죠. 그 신재생 에너지도 계속 늘립니다. 그러니까 무탄소 에너지로서 원전과 SMR을 활용하겠다는 거고 한 70% 비율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신재생 에너지 중에 이제 핵심은 또 해상 풍력이잖아요. 또 태양광도 있고. 근데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는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발전기들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거의 대기업들이 다 철수를 했었거든요. 사업을 했던 기업들이. 근데 대기업으로서 거의 유일하게 계속 사업을 영위했었고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부품 국산율이 30%였는데 70%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도 영국과 또 MOU를 체결하기도 했었죠. 이 부분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종합기업으로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정을 준다고 해서 특별하게 염려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지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차트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대응할지가.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구간별로 매수도 하고 또 짧게 먹을 때 짧게 먹고 길게 먹을 때 길게 먹고 그렇게 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방에 이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간단하죠. 구독을 해주시고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설명란에도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설명란이 뭐냐면은 휴대폰 화면을 이렇게 세로로 보면 영상이 나오고 제목이 나오죠. 그 다음 밑에 자세히 보면 작은 글씨로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쭉 나와요. 여기에다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으니까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24시간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링크를 클릭하면 저희 텔레그램 주식왕 장보고 종목방이라고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들어가기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셔야 저희 텔레그램이 이제 구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관련 정보들을 꾸준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누르지 않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냥 둘러보고 나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게 반드시 이것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종목 추천 위주로 해드리고 있고 지엽적인 뉴스라든지 그런 건 다 배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내용들 뭐 단타는 잘 안 해드린다고 그랬죠. 뭐 서윙으로 해드리는데 뭐 바로 그 뒷날 그날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단타는 잘 안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윙이라든지 중장기 세력 매집주 위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시면은 뭐 너무 거리 많이 안 올라가니까 뭐 재미가 없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움되는 거는 이런 텔레그램방입니다.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이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런 것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발을 좀 맞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급등했던 종목이 동방이었죠. 동방이 어제도 이제 급등을 했었고 오늘도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텔레그램 영상으로도 우리가 분석을 좀 해드렸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런 종목들을 그냥 모아가기만 하면 한번 수익을 준다고 그랬었죠. 여기서 만들어 드렸었고 이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부터 모아가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텔레그램방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오늘 뭐 장중에 15%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고 꼬리 달렸지만 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적당히 수익을 챙긴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직 수익을 안 챙기셨다면은 이 세력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력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력선보다는 이 세력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한해운은 어떻습니까? 대한해운은 그저께 이제 급등을 했고 장이 안 좋았음에도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었죠. 10% 넘는 상승이 나왔고 우리가 여기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었죠. 근데 이 종목은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세력들, 이 물량들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하나의 파동을 만들었죠. 한번 만들고 고점에서 나가는 적이었고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여기서 한번 또 끌어올렸고 여기 매물을 다시 소화하고 그 최근에 이제 다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원체 저점이기 때문에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텔레그램방에서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또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뭐 개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텔레그램방에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하반기 때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물량이 들어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뜻은 이 앞에 매물을 소화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빠졌다가 밑에까지 흘러내리지 않고 이 장기 이평선에서 다시 끌어올렸죠. 이 파동은 절대 개미가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리는 거는 결국 이제 세력이 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개미들이 매수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 그리고 다시 이 전 고점 연결을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이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계속 읽어가야 돼요. 두산도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두산도 우리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을 때가 이때였잖아요. 이때 두 번에 걸쳐서 추천을 해드렸던 거고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두산을 관심 가졌던 이유는 바로 이 파동 때문이었습니다. 물량이 들어오면서 한번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직까지 전체적인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1선 언저리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1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고 대응을 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우리 어디서 추천을 해드렸습니까? 예전에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잠시 빠지긴 했지만 다시 상승 흐름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파동이 크지가 않죠. 그래서 개미들 입장에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자금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이 좀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차트를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은 뭐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고점들을 다 돌파하는 파동이 나온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거래가 나오면서 그죠? 역사적 52주 신고가를 만들고 눌렀다 다시 올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던 거예요. 장기 이평선을 이탈했다 다시 올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올렸잖아요. 밑에까지 흘러내리지 않고 그러면 세력의 의도가 읽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살펴보면 굉장히 큰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뭐 올해 또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또 체크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어요.
텔레그램방에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래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가볍게 보지 마시고 오셔서 꾸준하게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랬죠.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또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걸 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같이 성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영상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이 부분을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들으셨던 분들은 뒤로 좀 패스해서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 물량들이 결국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그랬죠. 어떤 종목이든 세력이 들어와야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을 개미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은 세력들이 결국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내려갈 것 같으면 파는 이 행위를 반복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또 내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전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살펴보면서 세력의 의도와 움직임과 방향성을 읽어가면서 공략을 해가는 겁니다.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다는 뜻은 뭡니까? 세력들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분석을 해서 확신이 들었을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편성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의도라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 아니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 그런 목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량들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올렸다가 이제 좀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연기금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고, 연기금이 한 6.5%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전에도 이제 영상으로 계속 만들어 드렸었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된다 했습니까? 큰 파동이 나오는 지점부터 우리가 공략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을 때 448선 밑에 있을 때는 그냥 지켜만 보자고 그랬죠. 아니면 짧게 먹고 나오든지. 근데 크게 이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리는 어느 자리라고 했습니까? 결국 이제 448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던 거예요. 이 파동이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이제 다음 파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자리는 448선 위였다. 그렇게도 영상으로 계속 만들어 드렸었고, 또 그렇게 점검을 해드렸었죠. 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448선 계속 터치만 하고 내려왔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라고 봐야 돼요. 장기 이평선도 이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텔레그램방에서는 이어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고, 물론 관련 정보는 그 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기업들은 계속 관심 가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영상으로도 계속 만들어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한번 상승이 나왔잖아요. 뉴스켈 파워에다가 기자재를 공급한다는 그 소식이 나오면서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미 확정 공시가 나왔잖아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라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수주할 가능성이 99.9%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뉴스케일 파워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뉴스케일 파워 입장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필요해요. 전 세계적으로 주기기를 가장 많이 공급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진행하는 글로벌적인 사업에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자재를 공급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세계 1등의 파운드리 기업으로 성장해 가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로 치면 삼성전자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기술력이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원전 생태계가 우리나라에 조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 확정 공시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오늘 마이너스 7%까지 급락이 나왔던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뭐 오늘 석유라든지 뭐 이런 테마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 기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니까 석유 이름만 붙어도 다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이쪽으로 돈이 좀 몰리면서 좀 빠지지 않았나, 뭐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텔레그램방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21선하고 이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2개월 좁히는 과정은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제 장기 이평선하고 이게 벌어진 상태에서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21선하고 이게 벌어져 있다. 그러면 갑자기 급락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항상 그렇게 전제를 깔고 우리가 대응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외적이고 또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1선 이탈하니까 2개월 좁히죠. 2개월 벌리니까 2개월 좁히고, 또 2개월 벌리니까 2개월 좁혔잖아요. 또 다시 벌리니까 좁히고, 뭐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돼요. 근데 전체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이런 추세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사이에서 이제 작은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히 염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448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111선호하고 이제 224일선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그리고 장기 이평선들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설사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21선 근처니까 우리가 매수 기회도 잡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음봉으로 빠질 땐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음봉일 때는 매수하면 안 되고 양봉으로 돌아서서 자리 잡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음봉일 때는 우리가 왜 매수를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하락 방향성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상승 방향성이 나오면 매수를 하고 하락 방향성이 나오면 매도 또는 또 감망을 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방향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음봉일 때 기본적으로 하락 방향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봉으로 돌아서서 적어도 이 추세가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잠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 분봉을 보면 이 추세가 있거든요. 이 추세가 돌아서는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차트를 같이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장원고래 차트인데 대한민국에서 저희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급락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력선 언저리에서 자리 잡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갈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죠. 이 세력선 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면 돼요. 원전 이슈 같은 경우는 향후 몇 년간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 원전이 가장 뜨거운 이슈기도 하고 7월 말에 우선 협상 대상자 이제 발표되니까 그 전에 자리 잡고 급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급등 직전에 자리 잡아갈 가능성이 많죠. 근데 채권 원전이 아직까지 이제 2달이나 남았는데 발표가 나려면 지금 6월 초니까 여기서부터 급등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힘들죠. 조정을 주면서 자리 잡아서 가게 될 겁니다.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매수 기회를 한번 줬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서 놓치신 분들은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봉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그냥 지켜보고 있다. 이어서 다시 한번 돌아설 때 추세가 전환될 때 그때 매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고 이어서 양봉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이 추세 이게 돌아서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가 다시 매수를 해야 돼요.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서 매수해서 또 빠지면 또 매수하고 뭐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희가 이제 매일같이 점검을 해드리고 또 관련 정보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뭐 같이 체크하면서 대응하면서 그렇게 수익을 좀 남겨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텔레그램방에 들어온 방법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랬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란에 있는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만 해주시면 돼요. 구독만 해주시고 이제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자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릴 자신. 그래서 같이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이 주식왕 장보고라는 채널이거든요. 주식왕 장보고라 검색하셔도 되고 장원거래라 검색하시면 저희가 이제 올려드린 영상이 나오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저 장원거래가 앞으로 이 채널에서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여기도 이제 텔레그램방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시다시피 매일같이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 종목 추천적인 관점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또 살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다 한 번은 수익을 주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물론 시간이 좀 오래 걸린 종목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근데 생각보다 빨리 가는 종목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드릴 수 있다. 그렇게는 저희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상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텔레그램방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그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텔레그램방에서 다 못해드린 부분이 있고 영상에서 다 못해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같이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일단 영상을 꾸준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텔레그램방에서도 계속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도움이 된다면 다른 분들에게 또 공유도 해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면 그때그때 바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뭐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